섬유근육통, 체질기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긴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저하시킨다. 만약 우리가 100m 달리기 결승전을 앞두고 출발해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큰 경우를 앞두고 심한 스트레스 겪을 때 우리 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닥쳐올 일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성, 여성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반응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성적인 학대, 어린 시절 트라우마 이런 등거.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는 2018년 영화 스타 탄생을 앞두고 보우구지와의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19세 때인 2014년 음악 브로더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섬유 근육통을 함께 앓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디 가가는 인터뷰에서 나는 섬유 근육통이 실제로 존재하는 병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요. 많은 섬유 근육통 환자들은 불안증,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트라우마, 공황장애가 휘말아치면서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레이디 가가는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섬유근육통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섬유근육통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라 특이한 만성 통증 질환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이제 책들이 많이 연관 있는 것이 존산호 박사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걸프 전쟁에 직접 참전한 군인 1,100명과 참여하지 않은 1,100명을 조사해서 만성 피로 증후군과 섬유 근육통 발병 비율을 3년간 걸쳐서 조사했는데 미 참전 군인에서 참전한 군인 프로테이지가 섬유 근육통 중요한 증상인 만성 증후군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0.몇 %에서 1.6%까지 차이 나네. 이는 통계적으로 볼 때 걸프전 참전 미 참전 군인보다도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을 확률이 무려 16%가 넘는다는 놀라운 결과였다. 섬유 근육통의 다른 특징적인 지속적인 통증의 경우에는 미 참전 군인은 1.2%, 참전 군인은 2%로 각각의 전신 통증이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섬유 근육통의 두 가지 특징인 만성 피로와 이렇게 참전 여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진다. 자, 이 또 비슷한 것들이 많네요. 류마티스 다발근통이라는 것은 압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근육염이나 또 대사성 근력이 약해져 근육의 피로감이 생기는 것.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섬유 근육통 환자들은 갑상선 항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개 갑상선 기능 검사상 정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또 많다. 기능 저하인데도 부실피질 기능 저하증, 부실피질 저하증은 심한 피로감을 느끼지만 섬유 근육통과 같은 전신 통증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또 다발성 경화증이 있고 근육 움직임이 감소되어지고 또 중증 무력증이라 전신 근육통을 일으키지는 않고 이런 무력증, 강직성 척추염이 있고 섬유 근육통 움직이는 또 이런 비슷한 건데 또 척추 염증성 척추질환 등등 뭐 이름들은 많다마는 그러나 모든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전인 치유가 되어야만 진짜 치유가 되는 거죠. 섬유 근육통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뭘까? 만약 섬유 근육통이 의심된다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섬유 근육통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의사와 인터뷰를 해서 이화학적인 또 영상학적인 검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검사는 섬유 근육통과 비슷해서 감별이 필요한 질환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질병 이름은 류마티스, 전신성 홍반, 루푸스, 쇼그린 증후군 이런 것이 있고, 또 근육 피로감, 또 안구 건조, 구강 건조, 레이너 증후군 증상은 섬유 근육통과 비슷하지만 섬유 근육통에는 관절 활막염이나 관절 조직에 나타나는 염증 증상은 없이 그렇다. 염증 증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섬유 근육통의 차이네요.
섬유근육통은 염증 증상이 없이, 그러니까 그건 또 심리적인 것이 많다는 건데요. 트라우마. 통증이 나타나야 또 후두부에서 시작되는 부위라든가 경추부, 승모근 또 이런 부위들이 뭔가가 통증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보면 이런 후두부하고 어깨 부분 쭉쭉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또 아래쪽이 이렇게 또 무릎 이런데 통증이 나타나는군요. 그러죠. 섬유근육 진단 기준에선 위에 그림에 표시된 18군데의 포인트에서 11개 이상의 압통증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섬유근육통이라 섬유근육통이다 라는 것이 나오네요. 섬유근육통의 진단은 외과적인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신통증과 더불어서 합병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 병은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왔다. 공식적으로 병명이 정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정도 1904년에 영국의 신경 윌리엄 거우어스가 처음으로 섬유 조직염이라는 것을 기록을 한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미국 류마티스 협회에서 1990년에 섬유근육통 기준표를 보면은 전신 통증의 과거력이 이렇게 뭐뭐 왼편, 뭐뭐 오른편, 또 허리 부분, 허리 등등에서 속하는 곳에서 통증이 한 11군데 나타났다는 거죠. 손가락을 늘렸을 때 18개 압통증 가운데 11개 이상의 통증이 있다. 18개 중에서 그 압통증 증명 중에서 그렇군요. 섬유근육통이라 전신통증, 관절이나 근육의 부담, 만성피로, 수면장애 외에도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라는 거네요. 피브로미알지아라는 별명은 섬유조직을 의미하는 피브로, 섬유조직, 근육을 나타내는 또 통증을 의미하는 알지아 이렇게 세 개의 단어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섬유근육통이라는 표기를 한다. 섬유근육통의 통증은 주로 전신 통증을 나타내는데 이 병을 앓는 환자들은 온몸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온몸이 아프다, 온몸이 쑤셔요. 섬유근육통의 진단은 There is no part of my life. 내 인생을 돌아보건데, 알레르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정 물질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완벽하게 이런 물질을 피하는 것은 이 알레르기 치료 방법은 체질 개선을 통해서 알레르기 성향을 없애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섬유근육통을 유발하는 다양한 인자를,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섬유근육통이 이렇게 되는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얼마 전에 나는 우리 집에서 천장에서 한번 발견했는데 외층 누수 때문에 나는 많은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심한 고통을 기르지 못 힘들어하는 것을 피로감 등등등등 항우울제, 마약성 진통제 이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을 먹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섬유근육통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과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독자들과 고민하기를 원한다. 예. 조은선호 교수가 제안하는 묵상법은, 조은선호 교수가 제안하는 실천 방법을 묵상해봄으로써 노력을 기울여볼. 첫 번째, 나의 통증은 내 몸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억압된 분노가 해롭지 않은 몸의 통증을 이용해서 불쾌한 감정을 회피하게 하려는 것이다. 분노가. 따라서 나에게는 어떠한 신체의 동력도 위험하지 않다. 나는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회복할 수 있고 나는 더 이상 통증에서 얽매이거나 통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근육세포는 활동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말초 혈관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혈관이 있는 것이 순환이 나빠지면은 그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근육에 있는 말초 혈관에서 순환이 나빠질 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고대 로마 시대인 유럽에 있는 모든 길이 그리 통하듯이 섬유근육통에 관련 그런 특징은 환자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소인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꽃가루나 미세먼지를 호흡했을 때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만 인공색소나 방부제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꽃가루, 미세먼지, 인공색소나 방부제, 방아쇠 역할을 할 뿐이다.
체내에서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인체가 갖고 있는 알레르기 성향이고,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가로 미세먼지, 인공색소, 방부제가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염증 반응이 촉발되지 않는다. 알레르기 성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질병, 부상,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방아쇠를 당겨도 대부분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두통, 몸살, 근육통, 불면증, 피로감이 있다가 사라질 뿐이다. 또 다른 한 가지 단서는 섬유근육통 환자의 90%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섬유근육통, 그 이유는 뭘까? 보니까 남자는 17개, 여자는 34개가 됐다. 똑같은 자극을 받았을 때 신경개소가 2배나 많은 여성들에게 심한 고통. 그래서 남녀의 차이, 남녀 호르몬의 차이, 통증을 참도록 가르치는 받는 남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회 또 여자들의 어떤 관계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긴장성 근육 통증의 증후군은 완화법은 텐션 마이오스티스 신드롬. 그 30년 넘는 동안의 통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해온 뉴욕의 존 선호 교수는 마음이 몸의 병을 일으키는 심신증을 원인한 연구의 성과를 거두었다. 긴장성 근육 통증이라는 것을 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놓고 있다. 섬유근육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뭘까? 질병, 부상,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통하여서 섬유 근육통이 생긴다. 이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충격을 받을 때 평소에 지니고 있던 체질적인 문제가 악화되면서 섬유 근육통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면 섬유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는 체질적인 소인이 무엇일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섬유 근육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25% 정도가 된다고. 고압산소 치료. 고압산소 치료는 대기압보다도 높은 2,4기압의 공간에서 하면서 다량의 산소가 체내에 녹아 들어가서 치료된 방법으로 잠수병이나 가슴도 당뇨, 합병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고압산소 치료기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의 일부 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섬유근육통 환자의 26명과 24명 두 그룹을 나눈 것을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통증 수치가 50% 줄었다, 몇 프로 줄었다 나타나네요. 고압산소 치료는 섬유근육통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을 인해서 그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했네요. 뇌 통증 이완 호흡법을 통해서 그래서 섬유근육통이 일으키는 불안과 두려움은 뭘까? 많은 환자들이 증상이 처음 시작된 평균 5년이 지난 뒤에야 이런 근육통에 확진을 받는 이런 사실 의미로 볼 때, 많은 환자들이 발병 초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악화를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침으로 치료하기도 한다. 침으로 해서 그런 압통의 근육통 환자에게 치료를 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 감소하는 게 나타나더라. 이제 한의사의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해보네요. 그럼 일시적인 통증의 완화인지 그것은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90%는 여성이고 등등. 그래서 병원에서 CT, MRI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봐도 미스테리한 질병이었다. 내가 만나본 그 환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를 또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었다. 중추 신경과 염증과 뇌의 기능 이상은 섬유근육통의 원인인가 결과인가?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증상만 보고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통증 발생의 증가, 손상, 우울은도 다 연결돼 있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섬유근육 환자들 생각하는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등등 이런 것을 실제로 운동 효과를 조사해서 적고 봤을 때 23%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운동에 대한 당신 생각은 어떤가? 그래서
많은 섬유근육통 환자들은 운동이 치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운동은 우리가 생활의 리듬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섬유근육통과의 조우, 내가 섬유근육통 접하게 된 것은 캐나다에서 클리닉에서 일하면서 캐나다에서 또 동양의학을 통해서 통증치료를 하는데 효과적이란 것이 널리 이렇게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90%는 여성이고 오랜 이렇게 해서 해왔다. 환자들은 치료 방법이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줄 수는 있지만 섬유근육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섬유근육통 치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는 섬유근육통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아직도 모른다는 점이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치료만 하고 있는 뿐이다. 근육의 말초 혈관 증가. 운동은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줄 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개선해준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풀어주고 근육세포 미토콘드리아 증가.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에너지 필요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하는 성질이 있다. 특히 꾸준한 운동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우나, 반신욕, 이런 찜질, 운동은 건강한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는 여성들의 근력은 20에서 35% 정도 저하되어 있다. 근력이 저하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육 조직의 혈액순환은 가면서 근육의 에너지 대사 이상, 근섬유의 발생한 구조의 문제 이외에도 통증과 만성 피로감을 위해서 신체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근력이 약해지는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이런 흥미롭게도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면 통증이 없거나 사라진다. 너의 109명의 약물 과용에 대해서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면서 1년 반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환자들이 76%가 감소가 되더라라는 거죠. 약물에 대한 이런 것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진통제가 통증을 감소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통증을 더 심하게 한다는 말이 되어진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진통제는 말초 신경과 중추 신경을 과열시킴으로써 진통제가 기존의 통증을 더욱 심하게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진통제. 어떻게 섬유근육통 환자의 통증과 염증을 멈출 것인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 명료하다. 근육이 분포되어 있는 말초 혈관에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야 한다. 근육 조직에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이 깨끗하게 청소되도록 도와주면 된다. 물론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고 해서 당장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몇 년에 걸쳐서 손상되어 있던 조직을 우리 인체가 통증과 염증을 사용해서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조직이 재건되고 복구되는 기간 동안에 통증과 염증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섬유근육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 근육통 환자들이 겪는 만성 근육통 이렇게 해서 사우나, 반신욕, 온 찜질방에서 이렇게 뜨뜻하게 해주면 누구나 좋겠죠. 담석을 해서 상온에 넣었을 때 40도씩 따뜻한 물에 담갔을 때 겨드러 이렇게 도움을 받더라. 섬유근육통 몸 전체 시스템의 문제다. 근육통의 근본 원인을 치료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시스템 문제다 라는 거죠. 마약성 진통제 등등을 통해서 소형체가 들어가면 담배키키나야지 해가지고 통증을 일으키는 통증 증폭, 통증 억제, 그래서 통증을 유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통증이 감소가 일시적으로 되지만은 또 이것이 만성화되어지면서 장기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한의학과 섬유근육통으로, 그래서 한의학에서 섬유근육통은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근육이나 관절 통증은 또 풍한습 혹은 인체 내부의 장기 기능 저하 때문에 근육이나 익히어진다고 생각하고, 서양의학 치료는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통증을 싸워서 없애야 될 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통증이나 인체 내부에서 혈액순환이 잘 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 뚫어주는 이런 역할. 지혜로운 의사는 섬유근육통 환자를 진찰할 때 통증이 있는 부위뿐만 아니라 환자의 몸 상태 전체를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전체를.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은행이 주로 은행 입 추출물을 통해서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 연구 논문에 은행은 치매, 말초 혈관 질환, 중풍, 이명, 방광퇴화로 인한 시력 감퇴, 자폐증, 혈액순환 저하, 우울증, 현기증, 항암치료 부작용 완화에 도움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 것이고, 마그네슘은 칼슘과 더불어서 인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마그네슘, 칼슘과 더불어서 항스트레스 미네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경계통의 연구를 진정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에너지 생성 영양제에서 신경 전달, 또 뼈와 치아 형성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위장관 기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섬유근육통 환자들에서 보충되는 코엔자임 Q10이 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는 물질인데 Q10은 세포의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환자들에게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반면에 항산화 작용은 위축되어 있어서 코엔자임 Q10이 감소되어 있다는 사실도 결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서 22명의 섬유근육통 환자들에게 코엔자임 Q10을 매일 2회에서 복용시켰더니 만성 통증, 만성 피로감, 수면장애 개선에서 매우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장내 세균 건강하게 키우기. 우리 인체에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90%에서 장내 세균을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섬유근육통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장과 관련된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매우 효과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36명의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프로바이오틱스 뇌를 건강하게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겪는 우울증, 불안, 사고력 저하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장내 연결축이다. 프로바이오틱스. 결과보다 원인을 치료하라. 아파야 낫는다. 1994년 가을에 학교를 졸업하고 한의사라 이렇게 해서 94년 한국 나라를 고민이 있었다. 대부분 머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 아파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만 제거해주면 좋다라는 건데, 그러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환자 중에서 통증을 치료하는 나의 노력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양력에 대한 통증을 신속히 끊는 진통제가 한약에서는 없다는 거지. 물론 유황모략 또 마자인 같은 약재들이 진통제로서 간혹 사용되긴 하지만 그 진통효과는 그리 탐탁지 않았고, 또 침치료는 뛰어난 진통 효과를 보이긴 하지만 극심한 통증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통증이 심한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소염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면서 한약과 침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하고는 했는데, 그때까지 통증을 인체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통증이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을 극적으로 변화시켜준 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원장님과의 만남이었다. 사실 이 원장님과의 격리대에서 선배지만 또 재학 중에 조금 안면이 있을 정도의, 그렇지만 그분이 갖고 있던 학문적인 깊이에 대해서 이미 다른 선배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체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전체 몸을 꼬꾸라는 유발인자일 뿐이지 알레르기의 근본 원인이 아닌 것처럼. 유발인자, 섬유근육통도 여러 가지 유발인자를 갖지만은 근본 원인은 그 사람의 체질 속에 있고, 내 몸에 어떤 체질 문제가 섬유근육통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찾아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진통제 복용으로 통증과 염증을 가르쳐할 수 있을까? 그건 일시적으로는, 하지만 오히려 더 과해지더라. 중추신경이 나타난 변화는 진통제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 오히려 진통제 사용받은 이후에 회복을 방해함으로써 통증과 염증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과열을 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과열의 원인이 높다. 이렇게 나왔네요.
나침반을 이루었을 때 지난 30년간 현대의학은 이렇게 근육통에 대해서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고 한의학품을 통해서 부족한 때 또 찾아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완벽이란 의학은 없더라 하는 것을 나름대로 경험했네요. 자, 이렇게 경험하면서 배워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죠.